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요즘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 이재명 도의사님의 요즘 도정, 대권 행보, 살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이재명 도의사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친문 세력 대권 후보들의 견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게, 현재 친문 세력들의 대권 후보로 현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바로 예전에 한국당, 자유한국당 애들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홈페이지에다가 이재명 도지사의 그 형님 욕설 파일 있죠. 그것을 편집해서 올렸죠.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그것을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그게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바로 민주당에서 계획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놈 새끼들이 있습니까? 야당도 아니고 자유당,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원팀이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원팀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한 계파, 정세균 계파에서 이 짓거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세균은 인간 말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됐었다는 사실을 방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당, 국민의힘,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했던 그 짓거리, 이재명에게 했던 그 짓거리를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소속해 있는 민주당 내의 한 계파가 이것을 계획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론에 나와서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적은 물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애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민주당 내에 현재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 세력이라는 거, 물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대권 후보를 선발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흑색 선전 또는 이런 더티한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정세균 후보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뭐 후보를 출마할 것 같아요, 정세균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재명하고 각을 세워보자. 그래서 옛날에 형수한테 욕했던 거 다시 한번 육성으로 틀어버려서 그냥 이재명에게 흠집을 내버리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전해 들었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모두 허위사실이며 이것은 오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이재명 지사의 욕설 사실과 관련해 흠집을 내거나 공격할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저기 지금 국민의힘입니까? 보수 극우 세력들입니까? 아니면 부패 세력입니까?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정세균의 계파입니까? 친문 세력입니까? 우리 민주당 내 이런 한심한 애들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공격들은 제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지만 이 김부선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김부선의 배후 세력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부선이 다시 대권이 임박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무슨 소송부터 해서 결정적으로 저는 항상 돈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계좌를 오픈하고 모금 활동에 또 들어갔죠. 자, 이재명을 향한 친문 세력들의 어떤 공격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계좌를 깠어요. 계좌를. 돈을 달라 이 소리인데,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를 친문 세력들이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저축예금 계좌를 이렇게 또 깠네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의 최근 발언과 행보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대외 인식입니다. 대외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로 중국에 대한 인식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친중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뭐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서해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셔가지고 속이 더 후련할 정도였어요.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왜냐면요, 서해에 떼거지로 수백 채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 버리잖아요.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고기라든가 물고기 이런 거. 그래서 너무너무 피해가 큰데 정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EEZ라든가 영해까지 침범해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고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특히나 이것을 단속하는 뭐 경찰이나 해경 거의 뭐 위험한 물건으로 쇠고챙이로 공격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그때마다 분노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 여자 군인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영토 영해에 들어온 미국 불법 조업 선박들을 거의 대포로 미사일로 봐가지고 침몰시켜버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목을 끌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대통령이 되면 해경이라든가 해군 국방력을 이용해서 아마 침몰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서 약간 좀 긴장을 조성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저는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 경고를 해보고 이것은 영토 침권이다, 침해다, 주권 침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침몰시켜버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외국 어선이 수백 척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침몰시켜버렸어요. 해군이, 인도네시아 해군이. 그러니까 거의 90%, 거의 100% 가까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선도 중국의 영토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몽골이라든가 신장 뭐 이런 대만부터 해서 자신들의 주권, 영토 주권의 침해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고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에게 너희들은 자신들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 서해 영토 주권 침해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는 불법 조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과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을 때는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이 급감을 했었다. 중국 정부가 소극적 태도가 최근에 공격적 불법 조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 이 발언은. 우리 정부는 불법 조업에 무관용 강경 대응할 것임을 중국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이를 통해서 자국 어선들의 행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우리 정부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말 안 들어 처먹으면 침몰시킬 수도 있겠다. 중국과의 뭐 관계, 외교 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물론 사전에 고려를 하겠지만 중국이 자신의 영토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미국에 대해서 강경 대응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영토 주권 침해라고 아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중국의 서해 불법 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여러 번 거듭해서 표현을 하였어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강경 모드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일본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어찌 보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피해를 직방으로 보게 될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될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예요. 어제는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표명을 하고 대외 문서에 또 표명을 했어요. 반응하는 게 뭡니까?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에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 제재, 수입 금지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상당히 공경에 빠뜨렸죠.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장비 산업, 반도체 산업의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아마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싸가지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반드시 하지 않을까. 이런 유감 표명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유야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대충대충 하는 우리 정부를 생각하면 중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대응하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울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윤희숙이나 여러 가지 국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들어서 정책적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 이런 정책적 발언이 국회에도 그렇고 대권 후보들 간에서도 차별화된 요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 행보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해 주시고 권리당원에도 많이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자신의 생각을 꾸준하게 작은 일부터 해결하시면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진위를 아마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는 지지율이 윤석열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 있지만 본선이 게임이 오픈이 되면 윤석열의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의 진가는 더욱 드러나지 않을까, 결국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